안녕하십니까. 그림책 강의 이석금입니다. 네, 오늘은 8번째 시간이고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림책은 데이빗 위즈너의 아기돼지 3마리입니다. 네, 시각적 읽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먼저 플린 효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플린 효과에서 플린이라는 분이 뉴질랜드 계량 심리학자고 이분이 자국의 그 지능지수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10년마다 평균 지능지수가 3점씩 상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전국 아니고 전 세계 35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네, 평균 지능 지수를 살펴본 결과, TV가 보급된 나라에서는 10년마다 3포인트씩 상승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뉴질랜드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과를 플린 효과라고 하고요. 이에 대한 해석으로서 울린 나이서라는 분이 해석하시기를 일상생활에서 경험들이 복잡하게 변해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주제로 정보를 주고, 그 다음에 많은 관점을 제공하는 TV 프로그램이나 만화, 영화, 광고, 그림 등 시각적 경험을 사람들이 과다하게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능지수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그림책에서 그림을 읽는다 하는 것은 네, 지능과 직결되는 일이겠죠? 네,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먼저 하냐 하면은요, 우리가 알아볼 데이빗 위즈너라는 분은 이 시각적 읽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분인데요.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그림책을 만들어 가셨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네. 아기 돼지 3마리가 나옵니다. 아기 돼지 3마리는 영어로 보면 더 three pigs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2002년이라고 돼 있는데 원래 책은 2001년에 출판되었고 2002년에 네, 상을 받았죠. 칼테코상. 네. 이 작가 데이빗 위즈너는 어떤 분일까요? 네. 이분은 영화의 이미지 시퀀스처럼 그림 한 컷 한 컷이 어떻게 이어져야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카메라 앵글을 여러 방향으로 막 전환해 가면서 이동해 가면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는 분이기도 해요. 네, 이 두 가지가 이분한테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잊어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이분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해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분이 어, 굉장히 많은 상을 받으셨는데요. 이분이 받은 수상의 내역을 보면은 칼테코상을 3번이나 수상하신 분이에요. 이상한 하여일로 1992년에 칼테코상, 그 다음에 아기돼지 3마리, 그 다음 시간상자로 칼테코상을 수상했죠. 그 다음에 칼테코 안어에 링크된 것은 자유낙하로, 그 다음 구름공항, 이바요 까망시 하는 거는 요 근래에 2014년에 나온 미스터 워플스 하는 책이죠. 이렇게 책 3권이 칼테콘 안어에 링크되었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개의 책 중에서 네, 글이 있는 책은 아기 돼지 3마리 이 책밖에 없어요. 나머지 책은 모두 글 없는 그림책이에요. 그러면 글 없는 그림책으로 제일 먼저 칼테꽃 안어에 링크된 책은 자유낙하겠죠? 네, Free Fall의 이 책이 자유낙하라는 이 책이 글 없는 그림책으로는 최초로 칼테꽃 안어에 링크된 책이에요. 아래 나와 있는 주소는 네, 클릭하시면 데이빗 위즈너의 블로그로 들어가실 수 있는 블로그 주소입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면요. 각각 다른 모습을 한 돼지 3마리가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와 같이 각각 집을 짓다가 늑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늑대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이야기 공간 밖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전래동요, 널서리 라임이죠. 예, 널서리 라임인 헤이 디들디들이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아기 돼지 세 마리가 어떻게 해요? 이 공간이 마법의 공간임에 놀라가지고 다시 탈출하게 되죠. 그때 악기를 연주하던 고양이도 함께 나오게 돼요. 자, 이제 네 마리가 된 거죠. 네 마리가 갈 곳을 막 찾다가 높은 산 꼭대기에서 황금 장미를 지키고 있던 용의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용이 지키고 있는 황금 장미를 차지하기 위해 왕자가 산 꼭대기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용은 살기 위해서 그 공간을 또 탈출하게 됩니다. 자, 이때 탈출한 식구들이 누구누구죠? 돼지 세 마리, 그 다음 악기를 든 고양이, 그 다음 용, 이렇게 모두 5마리가 그 공간을 탈출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기 돼지 삼형제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기 돼지 삼형제의 공간에 들어가 보니 늑대가 아직 살아 있었죠. 그 늑대가 이들을 위협하게 되죠. 그런데 예, 용과 함께 5마리 모두 늑대의 위협을 물리치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책의 구성은 어떻게 될까요?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이런 책을 우리는 포스트 모던 그림책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그림책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그림책 장르에는 포함되지 않는 그림책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패러디가 나타나는데 아기 돼지 삼형제에 대한 패러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기 돼지 삼형제는 옛 이야기죠. 그래서 옛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맨 처음에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고 맨 끝에는 어떻게 끝나요?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고 끝나죠. 네,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네. 아기돼지 삼형제를 살펴보면 원래 아기돼지 삼형제는 유럽의 민담으로 전해 내려오던 것을 네, 영국의 네, 제이콥스가 영국의 옛 이야기를 편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전파하게 됩니다. 네, 이런 아기 돼지 삼형제에 대한 패러디가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다선형의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원래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이야기가 패러디 되면서 그 다음에 헤이 디들디들 공간, 그 다음에 용 이야기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3가지나 이렇게 다시 섞이면서 예, 다선형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가 여러 개가 섞이다 보니 그림으로서도 네 4개의 다중공간이 만들어지는데요.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에 대한 공간, 그 다음에 헤이 디들디들에 대한 공간, 그 다음에 중세의 용 이야기에 대한 공간, 그 다음에 이들이 이 이야기에서부터 탈출하고 왔다 갔다 하는 공간, 이렇게 4가지 공간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한 다른 특징은 메타픽션, 즉 픽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메타픽션적인 기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글과 그림이 맞지 않는 아이러니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상호 텍스트성이 나오는데요. 이 상호 텍스트성은 데이빗 위즈너 작품 중에서도 이런 상호 텍스트성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호 텍스트성이 나옵니다. 상호 텍스트성이라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 텍스트를 보면서 다른 텍스트가 생각나는 것. 참조되는 다른 텍스트가 생각날 경우에 상호 텍스트성, 그러니까 상호 텍스트로서의 특성을 가진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예술 장르가 중첩된다는 특징을 갖겠는데요. 이 예술 장르라는 것은 그냥 그림책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림책 이야기에서 뭐예요? 만화가 나온다거나 그 다음 애니메이션이 존재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예술 장르가 여러 분야가 나온다는 것이 이 그림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앞 커버, 뒷커버, 앞 표지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에 이제 영어로 하면 더스트 재킷 우리 옷처럼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하나 옷을 더 입는 게 재킷이죠. 그래서 표지 위에 한꺼풀 씌워놨는 것을 커버라고 하죠. 네, 그걸 재킷, 영어로 하면 재킷이라 하죠. 그 재킷에 그려진 그림이 아기 돼지 3마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기 돼지 3마리의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기 돼지 3마리의 그림을 살펴보면 뭔가 사람으로 치면 저는 글쎄요.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 생각납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돼지도 지금 예, 금발에 가까운 hair, 예, 털을 가진 돼지,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더 짙은 색, 갈색을 가진 돼지, 그 다음에 검은색을 가진 돼지, 이렇게 3마리가 있죠. 근데 아이 컬러를 보면은 브라운 컬러, 블루 컬러, 그 다음 그린 컬러 이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요. 데이비 위즈너가 그린 인물은 아이 컬러가 네, 브라운하고 그다음에 블루 컬러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백인이고 블루 컬러가 많았는데 여기 돼지들은 특히 중간에 있는 검은색하고 흰색 무늬가 있는 저 돼지는 블루 컬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으로 쳤을 때 백인 하얀색이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블루 컬러를 가졌으면은 흰색이어야 하는데 저렇게 검은색 네 헤어에다가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도 뭐예요? 귀가 흰색이고 안쪽의 색깔은 또 핑크고 그다음에 코 있는데 주둥이를 보면은 흰색에 또 핑크고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오랫동안 진화를 하다 보니 우리가 생각에는 백인종이 흑인종에게도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색깔을 가졌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에는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진화를 하여 아기돼지 3마리가 된 건 아닐까? 그러면 그 이야기는 어떻게 진화가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돼지 3마리는 본문 내용에서 보면 맨 왼쪽에 있는 돼지 있죠. 귀가 위로 뾰족하게 생긴 갈색 눈을 가진 저 돼지가 첫 번째 돼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돼지는 귀가 아래로 축 처져 있는 돼지예요. 저 돼지가 예, 그린 컬러를 가진 저 돼지가 2번째 돼지고요. 중간에 있는 흑색을 가진 저 돼지요. 네, 블루 컬러를 가진 저 돼지가 네, 3번째 돼지가 되고요. 귀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핑크색으로 저렇게 돼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을 귀까지 좀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중간에 보면은 흑백으로 그냥 모습만 나올 때도 보면 아 귀는 위로 올라갔나? 귀가 처졌나? 귀가 옆으로 향했나? 그걸 가지고 이제 아 얘네가 첫째구나 둘째구나 셋째구나를 알아볼 수 있거든요. 네. 여기가 앞 커버고요. 옆에 있는 그림이 뒷커버가 되는데요. 거기에 배경이 되는 그림이 그 그림 뒤에 고양이가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뭐지? 이 공간이 지금 음, 그림이 되고 있는 그 그림이 액자처럼 되어 있고 그 뒤에 또 고양이가 있네. 이게 뭐지? 이러는데 앞에 있는 저 이야기 공간 밖으로 고양이가 나가 있는 모습이죠. 네, 이게 이제 이 책에 많이 등장할 거라는 것을 예, 예측하게 해주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위쪽에 있는 게 굉장히 고급스러운 칼라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저게 표지예요. 앞표지. 네, 원서의 앞표지고 중간에 둥근 원처럼 돼 있는데 거기에 돼지 3마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양각처럼 이렇게 양각처럼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귀가 확실히 올라갔냐, 옆으로 갔냐, 그리고 축 처졌냐 하는 거가 확실히 거기에 구별될 수 있게 어느 돼지인지 구별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아래 부분에 돼 있는 것은 이제 번역본의 앞 표지인데요. 이거는 위에 원서처럼 옆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세워서 이렇게 책 등 쪽이 위로 향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이제 글자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그 앞 커버에 보시면 오른쪽 윗부분에 0100 갤러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예, 갤러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미술 작품의 도록처럼 보이도록 되어 있죠. 네. 바렛 느낌의 종이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거는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요. 세븐 블라인드 마이스 해가지고 7마리의 장님쥐 하면서 나오는 거 있죠? 그거는 에드 영이 어땠어요? 인도의 우화를 갖다가 책으로 만들었죠. 그래 놓으니까 면지의 색바랜 느낌, 오래된 느낌의 이 면지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오래된 이야기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네. 다음 옆에 있는 속표지를 보면요. 어떠세요? 돼지들 귀는 잘 있나요? 네, 돼지 3마리가 보이죠. 아, 첫째 돼지인가 보다 밀단을 등에다 지고 있는 거 보니까 아, 둘째 돼지인가 보다 나뭇가지를 등에 지고 있는 거 보니까 귀가 축 처졌네. 색깔도 다르네. 헤어 컬러가. 그 다음에 저 멀리 있는 거는 수레에다가 벽돌을 지고 있는 거 보니 끌고 있는 거 보니까 제가 3번째 돼지인가 보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네. 아, 근데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하고 그림이 같은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시죠? 네. 판권 페이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판권 페이지 일부러 원서와 번역서 2개를 다 내봤는데요. 번역서에는 우리가 아기 돼지 3마리다. 그 다음에 3마리라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지었어. 그리고 작가와 그 다음에 번역가의 그 양력이 나오고 있죠. 네. 아, 무슨 이유로 저기에 to 데이빗 맥컬레이라고 썼나 이거를 살펴보면 데이빗 위즈너가 학창 시절에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때 당시 글없는 그림책에 대한 열정을 키워주고 그 다음에 드로잉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가르쳐 준 사람이 2명이 있었다고 해요. 데이빗 맥컬레이와 톰 스고로스 2분이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데이빗 맥컬레이한테는 이 책을 헌사했다고 해요. 네. 이 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살펴보면요.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어때요? 예, 늑대가 돼지들이 집 짓는 것을 지금 보고 있죠. 네. 여기에서 누가 주인공이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방향으로 보면요. 방향으로 보면 왼쪽에 있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죠. 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늑대가 크게 그려졌긴 해도 중요한 사람,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들이 작게 그려져 있긴 해도 저 친구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죠. 네. 첫 번째 돼지가 밀집으로 지금 집을 완성했어요. 그 다음 옆으로 가면요. 어때요? 늑대가 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문 열어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 돼 하고 말하죠. 그래 늑대가 그러면 훅 불어서 집을 무너뜨릴 거야 하고 말하죠. 그래서 집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돼지가 어때요? 밖으로 밀려나가죠.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늑대는 아기 돼지를 꿀꺽 삼켜버렸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어때요? 네, 정말 먹은 것 같아요. 자, 저때
저기에서 보면 늑대가 하는 그 포즈 있죠. 어깨를 약간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 미국인들이 특유의 하는 그 모션 있죠. 그걸 지금 하고 있죠. 아, 어이없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아랫부분에 보면 나무집을 지은 두 번째 돼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돼지에게도 지금 늑대가 와서 잡아먹을 거라고 하니까 첫째 돼지가 와서 이러죠. 너 빨리 여기로 와. 여기 안전해.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둘째 돼지가 같이 첫째 돼지와 같이 도망을 가죠. 그래서 마지막 공간에 어때요? 세 번째 돼지 있는데도 늑대가 나타나죠. 그래서 너희 아직 안 잡아먹혔어? 이렇게 세 번째 돼지가 하니까 우리 괜찮아 이러고 우리 도망가자 이러고 같이 다른 공간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용하고 같이 탈출했다 했죠? 그래서 중간에 보면은 아기 돼지 세 마리가 늑대가 있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비행기를 접어서 타고 다니게 돼요. 그걸 이제 그 비행기를 접었던 비행기를 접었던 종이를 다시 펴면서 다시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공간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늑대가 잡아먹을 거라고 막 고함 지르니까 갑자기 용이 쑥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용이 겁나서 늑대가 도망을 가죠. 네. 그리고 식구들, 아기 돼지 삼형제하고, 그 다음, 뭐예요? 용과 악기를 가지고 있는 고양이는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했는 이야기는 아기 돼지 삼형제에 대한 패러디였습니다. 자, 그 다음, 다소년 이야기로 나오는 게, 그 다음 무슨 이야기가 더 있다 했죠? 헤이 디들디들 이야기죠. 네. 애니메이션화 돼서 여기에 헤이 디들디들 안에 이 돼지 세 마리가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오, 여기에 마법의 공간이구나 하는 걸 알고는 돼지들이 다시 탈출해서 나오면서 여기에 지금 고양이도 함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돼지들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여기 용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용이 있는 공간으로 들어간 돼지들은 봐요. 여기 이 공간 안에서는 흑백으로 그냥 선으로만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러다가 어때요? 공간을 탈출하면서 용도 지금 채색이 되는 거죠. 네. 채색, 나와 있는 부분은 채색이 됐고, 저기 용의 공간에 있는 부분은 전부 채색 없이 그냥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흑백으로. 네. 자, 여기에 보세요. 왕자가 황금 장미를 찾으려고 용을 죽이고 황금 장미를 찾으려고 왔지만 어때요? 용은 이미 살려고 이제 공간 밖으로 탈출한 뒤였죠. 네. 그 다음 다중공간.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야기, 헤이 디들디들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중세 용 이야기, 이렇게 세 가지 공간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피신했던 다른 공간, 그 다른 공간, 이 아랫부분이 모두 다른 공간입니다. 이 모두 네 개의 공간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다음 메타픽션. 이 메타픽션은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보통 우리가 메타픽션이 나오면은 작가에 의해서 이 이야기는 네,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이 강조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작가 대신에 얘네들이요. 아기 돼지 삼형제나 용이나 그 다음 다른 동물들이 다른 인물들이 나와서 어때요? 네, 이 이야기는 쓰여진 거야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그림들을 가지고 마치 뭐 하고 있죠? 예, 여기에 종이 비행기를 접잖아요. 그죠? 작가가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지금 인물들이 여기에 있는 주인공 인물들이 이렇게 접어서 자기네들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죠. 그리고 여기 이 공간에서는 여기 그냥 우리가 분할된 선이라고 알고 있었는 부분을 이네들이 어떻게 해요? 타고 올라가죠. 마치 바처럼 올라가가지고 지금 하고 있죠. 그 다음 여기서도 이 공간, 용 이야기의 공간만이 아니고 다른 공간도 더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가 만들어진 거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아이러니라는 것은 글과 그림의 의미가 맞지 않다는 거죠. 여기 첫 번째 보면 늑대는 아기 돼지를 꿀꺽 먹어버렸어요 했지만 배가 어때요? 이 늑대의 배가 홀쭉하죠. 이 늑대가 아까 모션을 한다 그랬죠. 응? 이렇게요. 네. 어이없네. 네.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에 보니까, 네, 늑대는 돼지를 꿀꺽 먹어버렸어야 했는데, 배는 어때요? 홀쭉하죠, 그죠? 네, 이 모습하고 이 글하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용을 죽이러 온 이 왕자를 보니까 어때요? 왕자가, 아, 머리 아파. 이렇게 하는 것 같죠? 어디 있어요? 네, 칼을 가지고 죽이러 왔는데 용이 없어요. 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칼을 뽑아 힘센 용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용이 없는데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아이러니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다음입니다. 상호 텍스트성인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데이빗 위즈너는 자기 작품 내에서 상호 텍스트성이 이루어지고 상호 텍스트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작품과 상호 텍스트가 이루어진다는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아기 돼지 삼형제에 나오는 이런 돼지들, 짐을 싣고 있는 이 돼지들의 모습은 여기 자유낙하에서 나오는 장면, 이 돼지들이 짐을 싣고 심지어는 사람을 태우고 가는 이런 장면들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기 돼지 삼형제의 이 모습은 자유낙하를 연상하게 한다. 그 다음 여기에 나오는 공간에 여기 바다에 그 다음에 이 물고기의 이 모습은 여기 자유낙하의 표지에 보면은 나오는 이것과 너무나 흡사하다. 자, 다음 여기에 자유낙하에 보면 책에서 이렇게 사람이 분리돼서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 용 꼬리가 이렇게 책 안에 있다가 분리돼서 나오죠. 네, 이거 하나하나 공간들이 분리되고 이러는 게 여기서 보면은 네,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하고 같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자유낙하에 나오는 여기 용은 우리 지금 아기 돼지 3마리에 나오는 용과 유사하다. 네. 그 다음 여기 용이 들고 있는 이 모습은 장화시는 고양이 같네? 이런 생각이 들죠? 여기 보이는 이 오리를 보면 우리는 미운 아기 오리인가? 그러죠. 여기 콩줄기가 막 올라가 있는 이거를 보고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이거 여기도 보면 뭐가 있냐면 알이 있는 거 보여요. 그러면 콩줄기, 알, 암탉이 알을 낳았어. 황금 알을 낳았어. 그 다음에 여기 쥐인가? 소하고 콩을 바꿨는 쥐인가? 이러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생각날 경우에 상호 텍스트 성이라는 거죠. 네. 자, 다음 예술 장르가 중첩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림책에 그림책 그 다음에 여기 말풍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만화에서 오는 경우죠. 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그림은 어때요? 애니메이션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이 그림에서는 이제 화면이 분할되어 있으면서 만화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여기 말풍선하고 이쪽에도 말풍선이 막 나오면서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예술 장르가 뭐뭐가 중첩되어 있냐고 보는 거냐 하면은 그림책과 애니메이션과 그 다음에 만화 이 세 가지 장르가 함께 있다 하는 것을 앞날개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아기돼지 삼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비 미즈너는 그 말을 했죠. 누가 그러라고 했냐? 그리고 누가 이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지? 그 다음에 누가 결정할 수 있나? 돼지한테 물어본 사람 있나? 아니야, 아니지? 이러면서. 자, 이제 누군가, 무엇인가를 해냈을 때가 되었어. 자, 이제 책을 보자. 이러고 이제 앞날개에 적혀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이야기를 읽는다면은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어렵지만은 데이비 위즈너의 작품을 네, 해석해보고 분석해본다는 건 참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에게도 무척이나 네, 즐거운 일이었고요. 네, 여러분에게도 재밌는 일이 되시었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 고맙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